불렀어? 네. 항상성 유지. 예. 자, 항상 성질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살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제일 먼저 나온 혈당량 조절. 자, 정상 0.1% 정도가 정상이래. 그럼 밥 먹으면 어떻게 되겠니? 올라가야겠지. 그럼 그대로 냅둬? 낮춰야 되겠네. 운동을 하면은 떨어지겠지. 그냥 놔둬? 높여서 항상 요 농도를 일정하게 맞춰야 돼. 됐어? 빨리 와. 그래서 혈당량이 높아지면 낮추고 높이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먼저 자, 식사 후 혈당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이자의 무슨 세포에서 뭘 내보내는데? 낮춰야 돼. 알파? 베타. 베타? 베타에서 인슐린. 베타야 베타. 외워야 돼.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내보낸다. 그럼 이게 인슐린이 어디 와서? 간으로 와서 뭐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혈당량을 낮춘다. 이게 낮추는 게 어디까지 낮추는 거냐? 정상까지 낮추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간에서 벗어나는 혈액의 0.1%가 정상으로 조절된 혈액을 내보내주는 거야. 근데 이 인슐린은 또 하나의 기능이 또 있어. 이런 역할도 있지만 얘는 혈액에서 조직 세포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도 해. 이런 역할도 있어. 그럼 이 혈액에서 세포가 포도당을 가져가라고 촉진해주게 되면 혈액의 포도당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이 그게 바로 인슐린.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에너존으로 사용이 돼버리니까. 그럼 이제 다시 정상 수치로 높여야 되는데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내보내면 간으로 와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지. 그러면 얘가 혈당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어디까지? 정상까지. 자, 또 어디? 기억 안 나냐?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이렇게. 그래서 기량을 얘랑 기량이라고 하는데 요거랑도 기량이다라고 하는 책도 있어. 그냥 얘네 둘만 기량이라고 하는 건 분비기관하고 작용기관이 똑같기 때문인데 얘는 분비기관이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도 기량 관계다라고 하기는 해. 근데 어쨌거나 얘도 간으로 가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량을 다시 늘려서 내보내주게 된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지. 부신의 겉질에서 이름이 어떻게 되니? 당질 코르티코이드. 얘는 혈당량을 높이는 방법 좀 달랐지. 단백질이랑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 그래도 혈당
있다. 이렇게. 이거는 무슨 조절을 받는다고? 신경 조절. 요거는 호르몬 조절을 받는다. 그럼 어떤 신경이다? 혈당량이 낮을 때 얘하고 얘는 교감신경이다. 이렇게. 그럼 얘 부부. 높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게 분비되는 거지. 이거는 누가 작동을 한다?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호르몬이 해주는 거야. 암기, 빈칸, 메꾸기, 호르몬의 이름. 이거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어느 조절을 해주는지를 잘 봐야 돼. 이거는 인슐린이 하는 거고, 이거는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이 하는 거고. 핑기. 혈당량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당뇨가 나타난다 그랬지. 당뇨는 합병증이 더 위험한 거래. 앞을 못 볼 수도 있고. 당뇨로 인해서 앞을 못 보는 환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차라리 앞은 볼 수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더 낫대. 차라리 소리를 못 들었으면 앞을 볼 수 있었으면. 무슨 말 하는지 아냐? 그러니까 앞을 못 보고 안 보이는 게 더 답답하다는 거지. 그냥 소리는 그냥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보는 게 안 보인다면은 더 우울해진대. 근데 이게 당뇨가 너무 심하게 되면 혈당량을 조절을 제대로 못하면 문제가 생겨. 공복 혈당이 110 정도?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딱 혈당량을 쟀을 때. 근데 혈당량이 200 올라가고 300까지만 올라간다고 공복 혈당이. 그럼 못 먹어. 그 정도 되면 혈당량이 조절하는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근데 약 먹어도 이게 쉽게 잘 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당 관리를 잘해야 된대. 예전에는 성인에게서 많이 나타났는데 요즘은 청소년들도 혈당이 높은 청소년들이 많대. 당 섭취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먹는 당이 되게 많아. 특히 그 액상과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녹아있는 당은 눈에 실질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음료수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가급적이면 음료수 먹지 마. 그냥 물 먹어. 물이 최고야.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실험을 해봤는데 물 안 먹게 하니까 사람이 막 날카로워지고 신경질도 막 나고 얼굴에 막 뭐가 막 나서 물 섭취를 이틀인가 하고 나서 실험을 중단했어. 큰일 날까봐 실험자가. 그게 이 물을 쫓아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생수 이런 거 많이 먹으라고. 음료수 이런 거 많이 먹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체온 조절. 체온. 또 정상. 온도 올라가면 낮춰야지. 내려가면 높여야지. 항상 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왜? 이유가 뭐야? 이유가? 효소 때문에. 효소의 최적 온도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효소는 우리 체온에서 잘 작용을 해. 최적 온도가 우리 체온 범위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안 돼. 온도가 내려가도 안 돼. 항상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저온 상태 추울 때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 몸에서 빼앗기는 열, 방출량 얘는 줄여야 되겠지. 이거랑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게 있는데 빼앗기는 열의 다른 이름, 방출량의 다른 이름, 발산량. 똑같은 이름이야. 방출량, 발산량, 빼앗기는 열. 추운데 빼앗긴다고 그럼 죽지. 열, 발생량, 만들어내는 열, 증가. 이거랑 같은 말. 만들어내는 열과 같은 거. 생성량이라고도 하고 발열량이라고도 불러. 발열량. 이건 만들어내는 열이야. 만들어내는 열. 그러니까 빼앗기는 건 줄이고 만드는 건 늘려서 이 상태에서도 항상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런 거. 피부에 털들이 있지. 이 털들이 지금 누워 있는 거야. 털들이 누워 있으면은 이 사이에 형성되는 공기층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털을 세우면 공기층이 더 두껍게 형성이 되겠지. 그래서 추울 때 이 털을 세우는 근육이 있어. 털을 세우는 근육, 잇목근. 얘를 수축. 얘가 수축이 되잖아. 그럼 털들이 서 이렇게. 그럼 공기층이 어때? 두껍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열을 적게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이 털들은 그런 기능은 상실한 거고, 얘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닭살이 돋는, 소름이 돋는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게 잇목수축으로 일어나는 거야. 빼앗기는 걸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거지. 근데 털갈이 하는 애들을 알아? 여름철의 털하고 겨울철의 털의 길이가 달라. 털갈이 하는 동물들은 겨울철의 털이 훨씬 더 길어. 여름철은 짧아.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빼앗기는 걸 줄이는 방법. 잇목은 수축. 또 어디 가지? 그게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1번 혈관, 2번 혈관. 어디를 지나가는? 피부를 지나가는 모세 혈관의 지름이야, 지름. 이쪽은 지름이 넓잖아. 이쪽은 지름이 적고. 혈액은 어디에 많이 흘러? 이쪽이 혈액이 많이 흐를 거 아니야. 이쪽은 혈액이 적게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죽지. 혈액을 많이 흐르는 일에서 적게 흐르는 일에서 혈액을 많이 흐르게 하면은 열을 많이 뺏겨. 그래서 피부의 모세 혈관을 수축시켜줍니다. 그러면 혈류량이 줄어들지. 그러면 빼앗기는 열도 줄일 수 있다. 이해됐어? 그래서 얼굴이 창백해져. 추우면 피부 쪽으로 가는 걸 다 수축시켜주는 거야. 근데 대신 그러다가 이제 더운 방으로 들어가 봐. 얼굴이 빨개진다. 그럼 그쪽으로 혈류량이 늘어나서 추울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혈관의 그림을 책을 통해서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 그 왼쪽 봐봐. 왼쪽 저 구석에 그 혈관의 지름이 달라지는 게 구분이 되냐?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에서 조절이 되는 방법인지를 그림 갖고 이게 추울 때인지 이게 더울 때인지를 맞춰야 된다. 화살표의 두께로도 나올 수 있다. 혈관을 똑같이 그려놓고 화살표를 이렇게 두께를 주고 요거로도 비교하게 할 수도 있다고. 이거 혈액이 적게 흐르는 거야. 아니 많이 흐르는 거고 이거 혈액이 적게 흐르는 거야. 혈액량을 이렇게도 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요 혈관의 지름을 가지고 비교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피부 안에 모세 혈관들을 수축시켜주는
대신 간과 근육 쪽으로는 넓혀줘. 그쪽으로 혈액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또 하나. 자,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땀샘이다. 아무래도 모세혈관이 혈액이 많이 흐르면 흘리는 땀의 양도 많아지거든. 그럼 적게 흐른다라는 얘기는 흘리는 땀의 양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세 번째가 땀 분비를 억제하는 거야. 땀 분비를 촉진한다고? 그러면 내 몸속에서 만들어진 열을 액체를 기초로 바꿀 때 사용하지. 그 지금 떨어지지. 그럼 죽는 거지. 땀 분비도 억제해야 된다. 안 그러면 감기 걸리는 거지. 겨울에 운동하고 금방 땀을 확 식히면 금방 감기 걸려. 더워도 껴입어야 된다고. 체온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해도 체온은 내려간다고. 그럼 어떻게 그 내려간 걸 채워줘야지. 두 가지 방법. 티록신은 촉진을 해. 왜? 티록신은 뭐 하는 애인데 얘는 왜 많이 내보낼까? 티록신은 어떤 역할을 한다?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주잖아. 세포호흡이 뭐야?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산소에 의해서 분해할 때 포도당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꺼내 쓰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의 형태가 열 에너지와 ATP 에너지가 있잖아. 그럼 이거를 이 티록신이 촉진시켜주는 거잖아. 그럼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열 에너지 발생량이 늘어나니까 체온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겨울철에 많이 나오는 거야, 티록신. 하나 더.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 얘네들도 촉진한다? 자, 뭐뭐 있니?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런 것들의 분비를 왜 늘려? 왜?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세포가 포도당이 부족할 거야. 그럼 세포가 포도당이 부족하면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부터 공급이 되겠어? 뭐 어디서부터 공급이 돼? 혈액으로부터 공급이 되지. 어? 아니 참. 그럼 혈액에 포도당이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야 이쪽이 이게 많아야 많이 들어가고 많이 하고 많이만 들어가고 많이 높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일명 얘네들을 촉진시킨다라는 얘기는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쟤네들을 늘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모든 조절에서 그림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야. 어떠한 내용은 생략이 되어서 나오는 그림도 있는 거야. 이거는. 봐봐. 추울 때 작용하는 신경은 교감신경이야. 작용이 강화. 그럼 강화 잘 작용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럼 교감신경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의 조절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그래 호르몬 조절을 통해서도 얘를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자 추운데 가면은 나도 모르게 떨리지. 그럼 근육이 떨리는 건 뭐와 관련 있는 거야? 근육이 떨게 만드는 거. 만드는 거야. 그래서 추운 데 가면 근육 떨리는 얘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이 호르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근육 떨림. 만드는 전이야. 아, 얘를 만드는 내용이고. 빼앗기는 건 최소화해야 되는 거. 이해됐냐? 더울
무슨 신경이 이게? 교감신경. 그것. 근데 봐봐. 볼 때는 교감 신경 작용을 그래 완화 시켜주네. 완화 잘 작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준대. 그러니까 이거랑은 반대 조절이긴 하지. 잇목은 이완, 피부 질환과 모세혈관 이완, 땀분비 촉진, 티록신 분비 억제, 혈당량 증가 호르몬 억제, 반대 조절. 그거는 교감신경이 잘 나오지 않도록 조절을 하기 때문에 체온을 높일 때 낮출 수 있는 거지. 높여야 돼. 너무 어렵지 않지? 필기? 일 졸립냐? 쌤, 왜? 더울 때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분명히 혈당량을 낮추는 인슐린도 작용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막 가게 만들 거 아니야. 인슐린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역할을 해주잖아. 그래서 물질 대사를 억제하는 조절을 해야지. 그러면 더울 때 열을 못 만들어내게 해야 되는 거잖아. 추운데 사는 여우는 덩치가 클까 작을까? 커. 더운데 사는 여우는 덩치가 작어. 열 발생량과 관련된 거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 물질 대사가 촉진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세포 촉진이다. 그래서 밑에 체온 조절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교감신경의 작용 강화. 그지? 됐어? 대답도 안 해. 이제 귀찮지. 이제. 그 그림 잘 봐라 그냥. 오케이. 문제는 여기야. 3번. 삼투압 조절. 삼투압 조절은 뭘 조절하는 게 삼투압 조절이야? 우리 몸속의 액체들, 체액이라는 체. 우리 몸속의 액체들의 농도를 조절을 해주는 거야. 체액의 농도를 조절해준다고? 그럼 우리 몸속에 액체가 어디 있을까? 혈액에도 있어. 혈관에. 혈액도 체액이야. 또 혈액은 성분이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혈구와 혈장으로 나눠져. 혈장.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세포들. 나머지는 대부분이 물이야. 혈장의 90%가 물이야. 그러니까 이건 액체 성분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이거 세포들이라는 얘기지. 합쳐서 혈액이라고 하는 체인인데, 이 혈장 성분이 이렇게 빠져나온다. 혈관 밖으로. 그럼 이름이 바뀌어. 조직으로. 빠져나온 조직의 일부는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세포 내액 이게 되는 거야. 세포 안에 있는 액체, 세포 내액. 얘가 나와서 일로 왜 들어가? 지금 물질 교환을 하는 거야. 얘가 산소, 양분 이런 거 있잖아. 그걸 갖고 나와서 얘한테 갖다 주는 거야. 산소 양분을 이렇게 해서 갖다 주는 거지. 그럼 얘가 쓸 거 아니야 그거를. 그 노폐물 만들어지겠지. 노폐물을 갖고 다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조직에게 있던 노폐물은 다시 들어가. 일로 노폐물. 그래서 기체 교환.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우선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어? 림프라고 혹시 들어봤니? 림프? 림프관, 림프 이런 거 들어봤어? 자, 여기서 그냥 나왔으니까 설명해 줄게. 얘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고 얘는 림프관이야.
우리 몸속에는 혈관도 뻗어 있고 림프관도 뻗어 있어. 나온 게 열인데 들어가는 건 8개야. 그 나머지 2개는 어디로 가? 조직이 일로 들어가서 이름이 림프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혈액이 계속 주네. 야, 혈액에 혈장이 10개가 나오고 8개가 들어가 2개가 일로 들어가면 얘는 계속 줄 거 아니야, 양이. 줄어 안 줄어? 안 줄어. 얘 다시 만나. 다시 만난다. 이게 무슨 뼈? 빗장뼈. 쇄골. 그 아래를 지나가는 정맥하고 다시 만나. 쇄골 하정맥하고. 그럼 이 림프가 다시 이렇게 혈액으로 함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혈액량은 항상 일정. 이렇게 혈관을 따라서 돌아가는 게 뭐게? 이게 혈액순환이야. 그럼 여기서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갔다, 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이게 뭐야? 이걸 림프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 혈액, 조직이, 림프, 세포 바깥에 있는 액체지. 세포 외액이라고 불러. 그럼 조직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 내액도 있잖아. 합쳐서 체액이라고. 이거의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조직액이 농도가 낮고 혈액이 농도가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쭉쭉쭉쭉 들어온다. 그럼 혈액량이 어떻게 돼? 늘어나지. 누가 힘들어해? 심장이 힘들어하지. 평소 5리터의 혈액을 5라고 하는 힘으로 이렇게 쭉쭉 밀어주고 있었다. 근데 이쪽에 농도가 올라가 버려갖고 조직액이 막 들어와갖고 혈액이 8리터로 늘어버리면 이 힘으로 이걸 다 못 밀어요. 그럼 늘어난 혈액을 심장은 이거를 내보내기 위해서 더 세게 밀어요. 그럼 그동안의 혈관은 이 힘에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혈액량이 늘어나갖고 이게 더 세게 밀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못 버티면 터지는 거지 뭐. 죽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들이 터져. 안구에도 혈관이 있는 거 알아? 그게 터져. 그럼 유리체 쪽에 혈액이 쫙 퍼져. 그럼 앞에 안 보여. 약 먹어야 돼. 그걸 빼내는 약이 있어. 혈압이 높으면 그런 가느다란 혈관들이 쉽게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의 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지. 그렇지 않겠냐? 여기랑 여기랑도 마찬가지지. 이쪽이 농도가 높고 이쪽이 농도가 낮으면은 막 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세포가 부풀다가 터져버릴 거 아니야. 여기는 마찬가지야. 이 적혈구하고 혈액하고 혈액의 농도가 높고 적혈구의 농도가 낮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번에는 빠져나가는 게 많아. 그럼 적혈구가 어떻게 돼? 쪼그라든다고. 그럼 산소 운반을 못 하잖아. 죽어야지 뭐.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면 다 죽는 거야. 체액의 농도가. 이래서 왜 조절이 돼야 되는지를 이해를 먼저 하고 나서 어떻게 그러면 조절을 할 거냐라는 거야. 물을 많이 마실 경우. 자, 여기서 이 물은 말이야. 우리보다 농도가 어떤 종류인 줄 아냐? 네, 알지. 자, 체액이 있지, 체액.
책하고 바깥쪽에 있는 용액이야. 봐봐. 여기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세포 바깥쪽에 있는 용액들의 농도가 자 안쪽보다 바깥쪽의 농도가 낮아. 안쪽하고 바깥쪽의 농도가 낮다. 안쪽보다 바깥쪽의 농도가 높아. 그럼 낮은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불러. 같은 용액은 등장액이라고 불러. 높은 용액은 고장액이라고 불러. 그 대표 물질이 얘가 증류수야.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란 말이야. 우리가 마시는 물은 우리 농도보다 낮은 용액이야. 그럼 같은 용액은 이거 들어봤어? 생리식염수? 이게 0.9% 정도의 NaCl 용액이야. 인공적으로 만든 용액이 생리식염수. 그래서 렌즈 보존의 음식으로 사용되는 거 있잖아. 먹어봤냐? 맛 이상해. 먹지 마. 먹어봤는데 아니야. 약간 찌름하면 미끈하면서도 좀 맛이 이상해. 먹지 마. 요거보다 농도가 높은 거지. 뭐 2%의 소금물 됐어? 이 정도 기억해야 돼. 생리식염수, 증류수, 물 이런 거. 물. 우리 농도보다 낮은 용액이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물을 많이 마시면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되니? 혈장 삼투압이 혈액 농도란 얘기야. 농도. 혈액에서 세포들 다 빼면 그게 혈장이잖아. 그러니까 혈액의 농도랑 혈장 삼투압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럼 농도가 낮은 용액을 많이 마셨으니까 낮아지는 거야. 이거 낮아지면 안 된다고. 이해돼? 혈액의 농도가 낮아지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뇌 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은 분비를 억제시키는 거야. 가뜩이나 지금 물이 많아서 농도가 내려갔는데 항이뇨 호르몬까지 나와갖고 물의 제흡수를 촉진시키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물 많이 먹으면 항이뇨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럼 물의 제흡수가 안 되겠지. 그럼 오줌량이 어떻게 되겠니?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럼 오줌 농도는 오줌 삼투압. 오줌량이 늘어나면 농도는 묽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 많이 먹으면 묽은 오줌을 많이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 이해됐어? 운동을 많이 할 경우, 그럼 운동을 많이 하면은 땀을 많이 흘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혈장 삼투압, 혈액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항이뇨 호르몬을 촉진을 시켜줘야 돼. 그럼 물의 제흡수가 많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오줌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줌의 삼투와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진한 오줌을 조금 내보내는 거야. 물 많이 먹으면 묽은 오줌을 많이 내보내야 돼. 그게 이 항이뇨 호르몬들을 통해서 물의 제흡수를 조절을 하는 거야. 이해됐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오줌량이 줄었으니까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오줌량이 줄어버린 거라고. 됐어? 항이뇨 호르몬의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줌량 어떻게 된다? 항인용으로 많이 나오는 오줌량 감소. 오줌 삼투압 증가. 우리 제곱수. 오케이? 혈액량은 어떻게 되겠니? 혈액량은 우리 제곱수가 많아지니까 우리 제곱수가 어디로 많이 된다고? 옷의 혈관으로 많이 되는 거잖아. 그럼 혈액량이 늘어나겠네. 그럼 혈액량이 늘어나면은 혈압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혈압은 혈액이 혈관을 흐를 때 혈관 벽을 민단 말이야. 그때 얘가 받는 이 압력이 혈압이야. 아까 혈액량이 늘어나면 더 세게 밀어야지만 그 혈액을 내보내 줄 수 있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 그래서 고혈압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될 수가 없다고. 가뜩이나 혈압이 높은 사람한테 항인용 호르몬을 주사한다고? 그럼 물의 제곱수가 늘어나가고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가는데 죽지. 말때 이해돼? 혈압을 높이는 거는 혈액량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혈관을 좁게 만들어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고. 알겠어? 혈장상투압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항인용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혈장상투압은 낮아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조절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럼 언제 분비량이 늘까? 언제?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항인 호르몬이 늘어난다. 그런데 운동을 많이 할 경우에 항인 호르몬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혈액량이 부족할 경우에도 얘를 늘려서 보충해서 혈액량을 늘릴 수 있잖아. 이럴 때에도 혈압이 낮을 경우에도 얘를 늘린다. 혈장 삼투압이 어떨 때? 높을 때. 어떤 경우이더라도 얘를 늘려서 이런 식으로의 조절을 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 말 이해됐어? 바닷물 먹으면 왜 안 된다고 그랬어? 물인데 짠 농도가 많이 들어오잖아. 그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먹으면 안 돼. 이거 이해됐냐?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일 때 어떤 식의 조절이 일어나는지를 생각을 좀 하면서 배우면 금방 외워져. 필기. 이제 내용 설명인데 이제 그래프들이 좀 몇 개 나와. 그래프. 삼투압 조절과 관련된 그래프. 삼투압 조절과 관련된 그래프들이야. 상대가 A와 B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거는 혈장 삼투압이에요. 이거는 혈압이야. 이거는 혈액량이야. 어떻게 보냐? 자, 여기에 있는 혈장 삼투압을 이걸 옮겨.
A를 여기다 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혈장 삼투압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항인 호르몬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볼 수 있겠어? 이걸 여기다 놓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증가하면 항인 호르몬은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럼 B를 여기다 갖다 놓고 생각해봐. 그럼 B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혈압이 증가하면 항인 호르몬은 줄어든다. 혈액량이 증가하면 항인 호르몬은 줄어든다. 이해됐어? 이거는 이 세 개의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린 거야. 혈장, 삼투압. 여기는 혈압, 여기는 혈액량. 그래서 항인형 호르몬의 농도. 이 세 개를 한꺼번에 그려요. 한꺼번에. 이 상대값이라고 하는 걸 적어놓고. 오케이? 항인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다 아니야? 항인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니까 항인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 조작 변인에 대한 종속 변인. 얘에 의한 저거의 변화. 요거는 정상 혈액량이야. 기억 니은은 정상보다 혈액이 많을 때와 적을 때 중 하나이다. 어떤 그래프가 정상보다 혈액량이 많고 적은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거야. 특정 삼투압이라고. 자, P1이라고 하는 삼투압일 때를 생각해봐. 니은일 때에는 항인 호르몬이 얼만큼 나오는 거니? 얼만큼 나오잖아. 정상일 때는 얼만큼 나와? 여기다 좀 더 나오네. 기억일 때는 얼만큼 나오니? 이만큼이 나온다고? 기억일 때 항인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네. 왜? 혈액이 적어서. 왜 항인 호르몬을 많이 안 내보냈겠어? 정상보다 혈액량이 많아서. 이해됐어? 부족하니까 항인 호르몬을 많이 내보내고 물의 제흡수를 많이 해갖고 얘를 정상적으로 높일 거 아니야. 혈액이 너무 많아. 굳이 항인 호르몬을 많이 내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특정 삼투압일 때 비교를 통해서 항인 호르몬이 누가 더 많이 나오는지를 통해서 정상보다 혈액이 많은 상태인지 정상보다 혈액이 적은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주 잘 나와 저거. 오줌의 생성속도, 오줌의 생성량. 저때 기억은 뭘 먹었을 때고 니은은 뭘 먹었을 때게? 물. 기억이. 기억이 이거 물을 마셨을 때야. 니은은 소금. 짠. 오줌의 생성량이 거의 변한 거 없는데? 아무것도. 아 먹었어. 물. 물은 뭐 먹었길래? 생리식. 그래 생리식염수를 마실 경우야. 그럼 아까 생리식염수는 우리 농도랑 비슷한 용액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양이더라도 물을 마시게 되면은 농도가 적은 양을 낮은 농도를 먹은 거잖아. 그럼 오줌의 생성 속도가 증가하는데 똑같은 양의 생리식염수를 먹으면 체액의 농도랑 비슷하기 때문에 오줌의 생성 속도가
증가하지 않아. 거의 비슷해.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 내보내겠지만. 이해됐어? 그래서 이 물은 저장액이고 생리식염수는 등장액이기 때문에 오줌의 생성 속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그래프, 저런 그래프. 마지막. 시간에 따라서 어떤 상대값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야. 자, 이때 물을 많이 마실 경우 어떤 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 뭔 줄 알아? 이게 혈장 상투압이야. 여기를 A 구간, B 구간이라고 하자. 오줌 상투압은 어디가 높니? A 둘 중에 하나겠지. 같나? 오줌 상투압, 오줌의 농도는 어디가 높을까? 이때 오줌의 농도가 높을까? 아니면 이때 오줌의 농도가 높을까? 물을 마시면 물을 마시면 뭐가 증가해? 오줌의 생성 속도가 증가하지. 이때 오줌이 적은 거고 이때 오줌이 많은 거잖아. 그 농도는 A가 높지. 됐어? 항의 호르몬 어디가 많이 나와? B요. A요. 똑같은 패턴으로 변해.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변해. 요것만 반대 패턴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물 마셨으니까 오줌 많이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는 항인형 호르몬은 A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이때 항인형 호르몬이 많이 나왔잖아. 근데 이때는 항인형 호르몬을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지. 그러니까 A가 항인형 호르몬이 많고 B가 항인형 호르몬이 적잖아. 그럼 A에서 물의 제흡수가 이쪽은 많은 거고 이쪽 물의 제흡수가 적은 거잖아. 그럼 물의 제흡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오줌 농도는 이쪽 높지.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그래프를 주더라도 이 패턴으로 똑같이 변하는 것을 기억을 해준다면 이거 주고 이런 거 물어보거나 이거 주고 이런 걸 물어보거나 이거 주고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 암기. 그래서 어느 구간하고 비교하는 거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거야. 장관아, 필기 이 삼투압이 그래서 제일 어려워. 혈당량, 체온 조절, 에이 뭐 그런 거. 근데 이게 어려워 이게 삼투압 조절. 그래서 거기 봐봐. 항인 호르몬 갖고 조절해 주는데 중간에 그래프 하나 나오지. 혈장 삼투압이 증가할 때 혈중 ADH 그 항인 호르몬의 농도가 이렇게 늘어나잖아. P1일 때하고 P2일 때 찾았어? 오줌의 농도는 어디가 높아? P2. 그지? 그럼 바로바로 나와야 돼. 나는 물 섭취할 때 오줌의 생성 속도. 그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래프 있죠. 오른쪽 네모 안에 있는 그래프. 물 섭취 둘 다 떨어지지. 뭐 혈장 농도나 오줌 농도나 떨어져.
근데 이거랑 반대로 보이는 건 오줌의 생성 속도가 증가하는 거. 좀만 외워두면 뭐 나와있는 뭐 그래프 뭐 그냥 해석을 뭐 그냥 엄청 잘하는 거지 뭘. 다 그런 그래프 해석하는 거야 다. 네. 됐어? 저렇게 해갖고 항상성 유지식까지 다 했다. 다음 시간에는 방어 적용을 한다. 오케이?